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22일입니다. 며칠 전 조갑제 TV의 조갑제 선장의 초청으로 더 듀크 에딘버러 즉 필립 공의 타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추모와 또 그 인연에 대한 얘기를 방송에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의 개인적인 그 인연에 대한 얘기도 이 기회에 계속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 중국 건축 경험 이야기 이후에 좀 더 자세한 방송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죠, 사실은. 그렇습니까? 우리 세계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엘리자베스 2세와 에딘버러 공, 필립 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미국 사람들도, 미국 대통령도 영국 여왕을 만나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 이제 역시 왕가가 가지고 있는 권위죠, 권위. 그 오래된. 지금 엘리자베스 2세라고 하면은 그 가계를 올라가면은 1066년에 노르만 공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점령해가지고 세운 노르만 왕가의 32대 후손으로 이렇게 보통 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천년이나 되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이 왕가니까 왕가에 대한 이 존경심, 역사의 무게죠. 그런데 그런 분이 외국에서 온 손님에게 2달 전에 날짜를 3개를 딱 주면서 선택을 하시오라고 선택을 하도록 하잖아요. 사람 대접,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접하느냐 하는 걸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때 감동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오셔가지고 다른 제가 기록을 하나. 다른 말씀을 하시대요. 저는 돌아가신 분한테 대한 결례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좀 유감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귀국을 해서 얼마 안 됐을 때가 2002년인가? 2012년인가? 2012년. 2012년이죠. 10개 지난 다음인데,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서울시에 그러니까 경관 건축가를 뽑아서 한 20년 됐다 나중에 한 70년 가까이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좀 수준 높게 설계하자. 아무나 설계하는 게 아니다. 이럴 뜻에서. 좋은 뜻이네. 그렇죠. 조금 경영력 있고 조금 이제 믿을 만한 건축가들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어떤 작업을 준다든지 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분의 시장 갑자기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당선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도 사실 그때 저도 물론 그 몇 번씩 뽑혀는 있었는데 굉장히 혹시 이분이 좋은 취지에 이 제도를 시작도 제대로 해보기 전에 없었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적극적으로 잘 하신다고 소문이 와서 그때 1월 달인가 그럴 때 1월 초에 2012년 1월 초로 기억납니다. 그 뽑혀있는 한 70명 경관 건축가들을 서울시장님이 이제 면담을 한다. 면담뿐 아니라 이제 자격증을 주는 것이요. 그걸 이제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약속된 날 하루 전날인가 통보가 왔어요. 뭐 시장님 다른 일정 때문에 이 행사가 취소가 됐다고 한 일주일 동안 연기해 준다고. 굉장히 제가 불쾌했죠. 근데 또 일주일 기다렸어요. 일주일 기다렸는데 연락이 왔는데 아무런 미안한 느낌을 주지 않고 당연히 시장님 뭐 바쁘다니까 당연히 이번에 또 날짜가 또 연기됐다. 이번에 날짜를 연기된 게 아니라 거의 취소처럼 새로 통보를 하겠다. 날짜도 안 정해주고 새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또 그 약속된 날 하루 이틀 전인가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때 어떤 잡지사에서 거기에 대한 글을 쓸 때 뭐라 그러냐. 그때 제가 60 한 몇 세 됐을 텐데
제가 아주 덜 늙어서 예, 예. 덜 늙어서 좀 참지 못하고 이런 글을 쓴다. 이러면서 제 글을 쓰기를 시장께서 만약에 무슨 신문 기자나 뭐 판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약속을 이렇게 했겠네요. 한 70명 정도의 사람들과 그렇죠. 약속을 했다가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캔슬을 하면은 언론이 가만히 있겠느냐. 네, 그렇죠. 감히 이런 일을 못할 텐데 우리 건축사들은 너무 우습게 본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썼더니 그러면서 제가 다시는 이런 분들과 같이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글을 썼어요. 그때 그 글을 쓰기 전에 그런 내용으로 서울시 담당 국장한테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것도 막 야단났어요. 제가 그중에 제일 나이가 그때 많았었나 봐요. 좀 왜냐면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대표로 나가서 인사도 하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설득이 시장님 원체 중요한 바쁜 일정이 많아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달라. 또 하나는 서울시를 위해서 시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시를 위해서 제발 좀 노여움을 풀고 꼭 참석을 해달라. 또 한 번 재밌는 얘기는 항상 서울시에서는 토목하는 분들이 건축보다가 파워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축하는 분들도 좀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좀 힘을 좀 보태달라. 그러니까 그 답변도 잘 썼네. 그러네. 꼭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오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야 될까 하는데 우리 주변 친구들이 야, 니는 한번 안 간다고 해서 가지 말아야지. 왜 또 가는지 안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루 전날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 간다 해놔놓고는 정말 안 갈 수 없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경관 건축가 70명 중에서 제가 나이가 아마 많았을 거예요. 제가 대표로 나가서 이제 자기 대표로서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그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사실은 어느 기자들하고 이미 방송에 출연해야 되는 일정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만나준다는 프로 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축 잡지에 그랬었군요. 그때서 일어났던 일을 디테일하게 다 쓰면서 필립공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필립공은 그 말하자면 천하의 필립공은 다 바쁜 사람이지. 나보고 말이지 한 달표 전에 날짜 3개를 주고 정하라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정중한 대접으로 나를 만나주셨는데 어떤 시장님은 나 혼자도 아니고 한 70명 되는 사람과 약속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 문화적인 문제다. 한국의 문화적인 문제다. 와우는 시장 개인들의 문제라기보다가 그렇게 제가 글을 썼더랬습니다. 필립공과 박원순 씨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그뿐 아니라 한국과 그 문화의 차이다, 그죠? 우리나라와 우리 관리들과 위정자들과 영국의 전통 있는 그 나라와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우리 류충수 선생님과 함께 건축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세훈 시장이 두 번 한 6년 동안 재임하면서 디자인 서울이라는 말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디자인 서울. 그리고 나름대로 상당히 인상적인 건물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특히 그 동대문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그 건물은 그 건축가가 워낙 유명한 분이고 또 그 직후에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건물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상암동 월드 경기장이 더 많이 알려져 있겠죠. 또 잠실 88 올림픽의 메인 스타디움, 김수건 선생의 작품, 이런 유명한 건물이 있습니다. 또 류춘수 선생님이 만드셨던 체조 경기장도 건축 기법으로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또 광화문 광장도 또 디자인을 해가지고 광화문 광장도
지금 모양으로 만든 분이 또 오세훈 시장이었고, 그 한강변에 세빛둥둥섬이죠. 네. 세빛둥둥섬이라는 그 시설도 만드셨고, 어쨌든 이분이 디자인에 관심이 참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지금 서울시청 건물도 그때 네. 저 확정한 거죠. 네. 예. 어쨌든 디자인을 시정의 하나의 그 지표로 삼았던 점은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이 건축가가 보기에는 그 디자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과 조예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굉장히 그런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는 물론 그분도 당연히 디자인의 전문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한 어떤 오해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본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에 대한 오해는 디자인하고 그림하고의 차이는 화가가 그린 그림과 디자인은 어떤 차이가 있냐. 제가 근데 화가의 그림은 그냥 아름답게 그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건 뭐 주변 컨택트, 주변하고 상관없이 무조건이 없는 그냥 화가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건 그림이라고 그러죠. 화는 디자인은 그림이 아니고 다른 용도가 있어야 되죠. 그죠? 용도와 이렇게 사용자가 따로 있는 그러니까 화가는 사용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화가의 작품이고 디자인은 용도가 따로 있어야 한다 보니까 형태가 디자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 시장께서는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혹시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님들도 말처럼 건축적이지 않다 보니까 디자인이 혹 이 조형, 조각가가 만드는 조형과 같은 이미지로 갖고 오해하는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형적 건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DDP도 그렇습니다. DDP 자하 하디드 세계적인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입니다. 자하 하디드 영국에서 활동을 했죠. 원래 이라크 사람. 이라크 분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담배 골조로 못생겨진 줄 알고 있는데 젊을 때는 천하의 미인이었습니다. 이란의 페르시아 공주 같은 그런 이라크 여자지만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젊을 당시에는. 근데 그 자하 하디드의 이 건축도 조형적 건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형태가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그걸로 해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작년에 동경올림픽 하려고 했던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을 원래 자하 하디드 작품으로 했다가 그게 조형의 시비가 일본의 건축가들의 시비를 해서 그걸 결국 못 지었지 않습니까? 자하 하디드의 건축 자체가 어떤 그 평범한 건축적 기능을 모색하는 이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모양이 좀 독특한 모양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것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건축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스타일 건축 설계를 저는 할 능력이 못 돼서 안 하고 또 개념적으로 저는 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하 하디드의 플라자도 보면 제가 평을 하기를 동대문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 그다음에 옛날에 그 주경기장이 있었다든지 또 그 동대문 운동장에도 장소입니다. 야구장이다 보다 동대문 스포츠 중심이 동대문인데 그런 데 대한 역사적인 어떤 컨텍스트가 반영되어 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건축은 다 어디다 갖다 놓으면 제일 어울리냐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하라 사막, 달나라, 가령 그냥 주변에 어떤 이 제한 조건이 없는 광활한 대지라든지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덩어리를 탁 갖다 놓으면은 어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대한 어떤 뭐랄까 고려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그냥 아름다운 조형 뭐 물론 그 안에 많은 기능이 있고 또 당연히 건축가는 또 수많은 기능을 담으려 노력했겠지만 개념적으로 이 건축적인 조형 중에 특히 그런 기능성보다는 외관 중심의 형태를 중요시하는 건축이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청이 대표적인 겁니다. 서울시청도
처음에 이제 삼성 그 물산에서인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오 시장께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했는지 하여튼 네 사람의 건축가를 지명을 해가지고 설계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 뽑혔었는데 그 뭐 지금 좀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덕수궁에서 서울시청 쪽으로 바라봤을 때 사선 제한이 이렇게 있습니다. 높이가 일정한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높이 이 사선들이 이렇게 가는 높이 이하로 어느 정도 거리 가면 이제 그 풀리지만은 그러면 기존 건물은 그 조건에서 다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설계 공모를 할 때 기준 조건이 위배돼 버리면은 그거는 당연히 낙방이죠. 그렇죠. 왜냐면 기준은 법규를 위반한 거니까. 그다음에 그 사선 그 높이에도 위반이 되고 또 조건은 기존 서울시청 건물에 뭐 전혀 손대지 말라. 근데 뭐 그것도 많이 손을 대고 여러 가지로 어떤 규정을 위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 건물을 주제로 한 영화를 누가 만들었습니다. 여성 영화 감독께서. 그때도 그분이 그 설계자가 자기들이 그때 기준을 위반했다는 스스로 실토를 하더래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저한테도 왔을 때도 저도 감이 이렇게 난 당연히 내가 될 줄 알았다. 저도 그때 뽑혔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건물도 서울시청이라고 하는 건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를 보기 위한 업무 공간 건축입니다. 이 업무 공간의 건축을 너무 조형적 무슨 박물관 같은 이미지라 할까? 그러니까 동경도 gen초단계 선택의 설계나 동경도청사 신축구 그건 완전 오피스 빌딩답게 아주 잘 정돈된 아주 좋은 건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그런 오피스 빌딩의 개념이 아니고 내부에 살아본 사람이 굉장히 불편함을 뭐 저번도 얘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 건축가가. 그래서 너무 그 오 시장의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저는 혹시 너무 눈에 보이는 쓸모의 개념보다는 조형적 이미지에 너무 치중했는 게 아닌가. 그 한 예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 서울시 제가 계속 얘기했던데 서울시 디자인 50회를 그러니까 51개의 서울시를 상징하는 디자인 전시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51개의 작품을 이 여러 사람들은 의견을 모아가지고 작품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뭐 다행인지 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51개의 서울 상징 디자인을 뽑혔습니다. 아마 현대 건축이 몇 개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거 하고 아마 한샘 건물이든가 김석철 선생이 설계한 이 한옥식 형태의 한샘 건축 저 기억나는 게 다른 현대 건축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복궁 뭐 비원 창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런 것이 많았고 또 특이한 것은 이어령 선생은 또 그 뭐 보자기 서울시의 상징 디자인 왜 보자기인지는 한국의 상징이라는 모르겠는데 근데 보자기도 뽑히고 해서 이걸 역사박물관에서인가 어디서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를 할 때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 갔어요. 가서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또 그 당시에 권영걸 서울대 민대 교수면서 그때 아마 부시장인가 그랬어요. 디자인 담당 부시장이죠. 하고 저하고 이제 그 맨 앞에 그 옆에 앉아서 그 디자인 그 오픈식을 할 때 시장님께서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오시는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 앞으로 디자인 얘기를 하시려면은 디자인 자체보다는 디자이너를 먼저 얘기하십시오. 그럴 때는 조금 좀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대답을 제가 덕담을 했어요. 또 저 권영걸 그 부시장 겸 디자인 담당 그 서울대 교수는 제 중학교 동기 동창 친구의 여자 친구의 말하자면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안동벌이고 그래서 두 분은 저하고 또 반갑게 인사를 하고 했었는데 그 마침 거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오피스에 전시를 했어요. 다 행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제 작품을 이제 걸려있는 거 보려고 갔더니 제가 오늘 준비한 사진이 두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붓으로 그린 제 그 그림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마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뭐 부채를 만든다든지 뭐 기념품을 만든 데 쓰려고 화가들 여러 사람들한테
그 월드컵 경기장을 붓으로 좀 그릴 수 있느냐 해서 제가 그걸 그려줬어요. 화가들 그런 게 별로 아마 너무 건축적 조형을 그리기 어려웠는지 저보고 부탁을 결국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아주 대형 화면 띄워가지고 아주 그 제가 기분 좋았을 거 아닙니까? 아, 월드컵 경기장 제 그림을 이렇게 비춰놨으니까 전시장에. 근데 보고 제가 아주 기분 좋게 그림 보고 이제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맨 밑에 그 건축가 유춘수 한자로 쓰고 낙관까지 찍어놨는 그림엔 당연히 사인 있는 게 진짜 가치 있는 그림인데 근데 그걸 잘라버리고 없는 거예요. 어? 너무 황당해가지고 기분이 좋다고 하고 찬물을 딱 이제 그래서 제가 담당 그 서울시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서 나는 그림에 왜 사인을 지웠느냐 전시하는데 왜 사인을 지웠냐 하니까 그 대답이 내가 담당자 이름은 이제 기억 안 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 왜 우리 서울시 우리가 개인 PR을 합니까? 그 참 어처구니 없는 왜 개인 PR을 합니까? 그리고 사인한 것을 어떻게 작가의 개인 PR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건축물은 아직도 예술품이 이런 게 아니고 디자인은 그냥 어째 그냥 그런 그림은 저 개인 PR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런 공무원들이 아직도 서울시에 이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없기는 뭐가 없어요, 있지. 그래서 남 그린 그림에 사인을 하는 걸 그걸 지운다는 거는 그건 범죄인데. 그건 뭐 오 시장께서 그렇게 시킨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범죄입니다, 범죄인데 그걸 설명하면서 왜 남 자랑을 왜 우리가 해줍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그 박원순 시장님 약속 안 지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행하게도 서울 월드컵 현재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안에는 제 전시 코너가 한 20분 정도 전시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 저 사진 이력서 모델 동영상까지도 처음보다 개막 처음 몇 해 전에 오픈하고도 지금은 다시 또 확장을 해가지고 동영상까지 잘 해놨습니다. 그럼 어제 하나가 거기도 이제 또 모자랐죠. 물론 제가 요청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다가 건축가 그 설계자 기념석이라고 그러니까 설계자 기념석 그다음에 그걸 한자로도 쓰고 밑에 영어로도 쓰고 아키텍처 그 시트라고 써가지고 그 좌석이 고정 좌석을 아주 좋은 장소에다가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공공 건축물에 그 설계자를 그렇게 참 우대하는 그런 어떤 전시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또 경기장에 개인 전용 기념 좌석을 이렇게 싹 붙여놓는다든지 물론 뭐 관광도 목적이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만든 겁니다. 근데 이러니까 공무원 욕을 못하는 게 아까 그림에 이름을 지은 공무원도 있지만은 이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천차만별이라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박원순 시장 때 일어난 일이 또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주 고맙습니다. 물론 그 시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해서 만든 건 아니고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또 저도 또 제안도 좀 하고 이렇게 만든 결과지만 어쨌든 물건 건축물 안에 작가를 그만큼 돋보이게 연구는 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거의 감사해서 만든 부분들이 잘하면 시장이 칭찬받고 만든 부분 잘못하면 시장이 욕먹고. 말씀드렸듯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는 다시금 제가 한번 설계 과정 전체를 통해서 유튜브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월드컵 경기장 안에 이렇게 개인적인 기념 좌석 전시 코너를 만들어준 서울시 당국에 대해 이 기회에 다시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